3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통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깡통개미입니다. 오늘은요 썸네일 그대로 10만 구독자가 달성됐을 때 오픈하고 싶었던 50평 매매법입니다. 어찌 보면 이걸 알려주신 스승님 허락 없이 오픈을 했고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첫 라이브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초보분들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 태극이 뭐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오픈한 것이었고 그 라이브 방송 오신 분들한테만 오픈하고 끝내려다가 어차피 이건 오픈된 거고 설사 세력들이 변형을 주더라도 그리고 이후로 이게 수익을 많이 못 내더라도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개미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생각에 오픈하기로 했고요. 자세한 설명을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게끔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러가지 기준선이라든지 이평선의 원리들을 단언컨대 뭐 이런 표현을 썼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이 기법은 그런 설명을 주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오픈하기에 아깝다라고 하면 어느 게 아깝니라고 하면 이게 제일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는데 오래 걸렸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 기법 자체를, 이 기준선 자체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드리니까요. 분명히 빠르신 분들은 이미 라이브 때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 유형을 잘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스윙으로 많이 기다리신 분들은 많이 버실 텐데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실 빠른 분들은 3분 봉도, 15분 봉도, 30분 봉도, 60봉 매매에서도 다 적용 가능한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설명은 이 5선에서 드립니다. 일봉상 5선에서 드리고요. 제가 말하는 태극이란 용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극은 뭐냐면요. 주가는 오를 때 이렇게 오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오른다. 즉 뭐냐? 이 안암전자라는 종목 그날 라이브 때 했던 종목 위주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그날 강의 중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또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깡통이가 말하는 태극이 뭐냐 그거 설명하면 안 된다는데 용어의 정리를 한 거고 절대로 오픈하지 말랬다는데 얘가 함부로 오픈한다는데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이런 겁니다. 즉 방금 설명을 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봤던 자리가 있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요걸 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어떻죠? 제가 주가는 항상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뚝딱입니다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평선의 이 5일선은 항상 말씀드리죠. 5일선은 뭐다? 5개의 봉,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더한 선을 다음날 또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값과 그리고 주가가 합쳐진 선의 모양이다. 그래서 남들은 이평선이 후행성이라고 해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뾰족하죠. 여기가 뾰족한 경우에는 어떠냐? 주가가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 자리는 뭐냐면 평균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또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르더라도.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표현하는 태극이라는 자리는 그 모양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자리입니다. 차트 설정 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라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라운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키움증권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인 설정에다 이런 그림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뭐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모양이 제대로 돼 있으면 저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펴놓고 보시라 했죠. 이 선은 약 150에서 180 정도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건 너무 작은가요? 그러면 150으로 놓겠습니다. 30, 40으로 놓지 마시고요. 좀 크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가 라운드 모양 맞나요? 여긴 뾰족했죠. 아까 자리는 이런 데는 다 뾰족하죠. 하지만 이 자리들 중에 라운드가 생긴 자리만 보시면 요런 자리 여기는 한 자리밖에 없죠.
여기도 약간 라운드 자리이긴 하고요. 여기도 살짝 라운드이긴 합니다. 즉 태극의 모습이 뭐다? 방금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린 뭐라고 한다? 이 자리를 태극이라고 한다. 이 내려가는 모습은 뭐죠? 역태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되면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또 하락이 커집니다. 크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장기간 될 수도 있고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요런 라운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요런 라운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 바로 어느 자리다? 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이제 태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라이브 보신 분들?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라운드를 찾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건 5선이죠. 그 다음 하나 더 넣으면 요 10선. 요 10선까지 두 개가 나오는 걸 우리는 용어 정리를 뭐라고 한다? 50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를 50평이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적용의 단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하지만 사실은 시장 내에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 깡통이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별거 아니네 이러시겠지만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차트를 펴놓고 보시면 금방 답을 아실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10선을 다시 지우겠습니다. 10선을 지우고 보면 이런 라운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차트를 크게 놓고 딱 봤더니 이 라운드 자리가 있구나. 이 라운드가 나오고 나면 상승의 라운드가 되면 상승의 신호가 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라이브 때 설명드렸던 거지만 이런 겁니다. 요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 시점에서는 라운드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내리던 주가가 위로 주가가 일단 올라가야 되겠죠. 캔들이 위로 올라가서 거래가 많이 되면 이 내려오던 5일선 이평선이 옆으로 눕게 되고 왜? 내리던 평균 주가가 오르니까 더해가지고 나누니까 5로 나누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내려가던 것도 옆으로 돌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먼저 이평선으로 그날 세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둘째 날 정도가 되면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음봉이.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모습이 나오면 라운드의 모습이 나오고 조정받았다라는 요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데 시간 허비되지 않게 팁을 더 드리면 심리값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세력 입장에서 여기를 뛰어넘는 상승을 줄 건데 여기를 뛰어넘는 상승 우리가 지금 매집을 많이 했다.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팔아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으면서 뭐냐? 장대봉으로 주면서 겁을 주면서 팔놈들을 빨리 팔아라 이러면서 여기에 음봉을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음봉을 주면서 거래량을 죽여놓은 거는 세력은 이겁니다. 이날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내뒀다가 내버려 둡니다. 누가 사는지 파는지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래량은 줄어들고 주가는 개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게 올리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다음날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이 봉 3개 지금 보시는 이 봉과 이 양봉과 그리고 이 조정 음봉 항상 요새는 변형이 있어서 이걸 건너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나옵니다. 왜? 마지막 올리기 전에 하루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세력들이 내버려 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봉과 그 다음에 장대봉을 띄우는데 요 봉 3개를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이 봉 3개를 표현하면 주가가 올랐다가 하루 조정받고 그 다음에 올리는 모양인 겁니다. 즉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표현을 하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부드럽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가 됐다가 이렇게 올리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을 3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3분봉으로 보면 자, 요 날이 보시면 요 날은 보시면 28일입니다. 그러면 분봉상 28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 올린 날 조정받은 날은 28일이었죠. 그럼 즉 27일부터 약 28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28일날 음봉이었죠. 내려서 조정받고 음봉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도 적용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5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30선이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려보면 이 30선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 겁니다. 어느 분들은 약간 억측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유연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모든 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모든 선을 지워놓고 이렇게 보시면 120선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보면 뭐죠? 30선만 보니까 얘가 이렇게 크게 보니까, 자 요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건데,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줄이시고요. 약간만 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시작은 여기지만 어쨌든 밑에 길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태극을 그린 거구나. 즉 잘라보면 이게 태극인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약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억지가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다? 일봉으로 보면 이게 명확히 보이는데 분봉이나 1분봉이나 3분봉이나 작은 봉들은 저렇게 삐뚤삐뚤 보입니다. 그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일봉이나 주봉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좀 이따 주봉도 한번 또 보여드릴 겁니다. 예시안으로. 기본적으로는 수익 매매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봉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10선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5선 가지고는 헷갈리니, 자 보시고 10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시고 10선을 이렇게 놔보면 10선도 마찬가지죠. 10선은 지금 뭐가 나왔죠? 이제 태극이 나오는 자리다. 10선 그림은 얘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선도 그러면 태극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놓고 보니 뭐더라? 태극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50평 골드가 나와야 되는구나. 골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50 골드가 나왔구나. 잘 못 보시는 분들, 5선, 단기 편인 5선하고 10선하고 이렇게 골드가 나오면서 두 개가 다 태극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된다? 조정봉인 이 음봉이 나오는구나. 핵심 키포인트인. 요것도 세부적으로 심리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오더구나. 그리고 아남전자는 어찌 보면 뭐다? 여기 전고점이니까 조정받은 거구나. 그래서 깡통이가 그날 얘기할 때 내일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매매를 한다면 뭘 하겠다? 저 이 상한가 자리에서 나는 이걸 매매하겠다.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깡통이는 어떻게 했죠? 매매를 그냥 시가에 샀습니다. 시가에 사고 손절도 안 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왜? 얘는 값이 있었거든요. 그냥 매매일주를 따라 안 올리고 저기 한 게, 값이 있었기 때문에 올려서 전고 한 번 해서 50% 팔고 그 다음 여기서 50% 팔고 끝난 겁니다. 이렇게. 왜? 전고점이니까 매도한 거죠. 그 밑에서 팔았다고 뭐 아까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차트 값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추가를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30선을 20선 놔도 상관없습니다. 요건 30선인데요 30선 위에 있어야 된다. 30선 위에 골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날 설명드릴 때는 어떻게 했죠? 20선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선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왜? 20선 왜 본다 그랬죠? 한 달이 20일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실 때는 30선도 맞지만 20선도 맞다. 그래서 한금선이라고 뭐 얘기들 하시는데, 단지 저는 뭐다? 조정파동이 더 좋은 게 차트 값이 시간의 개념에서 30선을 쓴다. 깡통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50평, 즉 5선과 10선이 다 같이 골드나는 자리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20선이 있어야 된다. 그럼 좀 빨리 진행하면요,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사마네트웍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보니까 얘도 50선이 이렇게 골드가 나는구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얘는 즉 어느 거보다, 아남전자보다 삐뚤빼뚤 정도가 어떻더라? 더 뾰족하더라. 뾰족하면 조정이 더 세다. 아예 음봉으로 끝났죠. 이 종목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 카톡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얘가 너무 급하게 올렸다. 조정도 안 돼 있는데 급하게 올리면서 뚝딱 하고 올렸는데, 얘도 차트 베이스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 그대로 매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띄운 것이라면, 근데 차트가 뭐다? 급격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도 전고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지만 얘는 좀 조정이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보니까 뭐더라? 5선 10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초보분들 위해서 선 정리를 다시 하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5선 10선이 뭐다? 골드가 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태극이 나와야 된다. 5선도 이렇게 태극이 나와야 되고 10선도 이렇게 태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렇게 태극이 나와야 된다. 요런 겁니다. 대신 얘는 더 삐뚤삐뚤했으니 삐뚤삐뚤하면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프렌지 그날 저 거론했던 종목 하나 더 보시죠. 한국 프렌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니까 얘도 어떻더라? 급격하게 뭐가 올렸는지 얘도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뭐다? 올리는 자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 자리에 이 자리에 보니까 이렇게 올렸다가 올렸는데 올라오고 나서 뭐야? 이게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올리는 과정에서 요 봉이 있더라. 그럼 여기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이 봉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이 조정봉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안암전자도 보시니까 어떻죠? 아, 올려놓고 태극 난 다음에 요 하루 조정 주고 그 다음에 가더라. 근데 이 봉은 어때야 된다?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떻더라? 여기에 아, 음봉이 있구나. 이 조정봉이 있구나. 이 음봉이 있어야 되는구나. 요거였고요. 세 번째 프렌지도 요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성 델타테크도 어떻게 돼 있죠? 이 종목도 보면 라운드가 나는 자리들을 보시면 여기를 기간을 한 150으로 놓으시고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뭐다? 이렇게 태극 나는 자리에 음봉이 있더라. 여기도 올릴 때 음봉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음봉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자리마다 음봉이 끼면서 올라가더라. 이 개념입니다. 이걸 모르시고 매매하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여성 3인방 고수 중에 세 번째 고수였던 핫땡땡님은 이 음봉 매수, 요 자리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안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자리에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것도 영상으로 하나 또 올릴 건데요. 요 자리, 그러면서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점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점도. 그래서 요런 자리가 필요하다. 요 자리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한국전력은 뭐였냐? 주봉입니다. 얘는 주봉. 주봉인데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어떻더라? 라운드가 나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더라? 아, 20선 밑으로 내리고 20선 완전히 내린 다음에 50선 위에서 태극이 나오는 자리를 보니 여기 어떻더라? 아, 이렇게 음봉을 끼고 그 다음 상승하는구나. 이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아, 내리는 도중에는 이렇게 건너뛰는 자리들도 있지만 건너뛰었던 자리들은 부딪히고 다시 내려왔고 결국에는 항상 올릴 때 어떻더라? 아, 올릴 때 이렇게 음봉을 끼고 조정을 줘서 거래량 줄어든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 상승폭이 어떻더라? 좀 크구나. 요거는 주봉에서도 적용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셔야지 A면 A니까 1 더하기 1이면 무조건 2예요. 무조건 우기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전력도 주봉상으로도 전고점에서 조정받고 있죠. 올해 어떤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왕이면 개미들이 많이 들러붙었으면 이렇게 쭉 당겨서 많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가 돼서 6, 7월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그런 포지션을 봤을 때 뚝딱임을 보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건 요게 다 적용되는구나. 50선에서는 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주봉에서도 50선만 놓고 아, 태극난 자리구나. 이렇게 음봉 같은 게 조정봉 주고 가는구나. 아, 올릴 때 다 조정봉 이 밑에서 조정봉 주고 갔구나. 아, 라운드가 되는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 조정봉을 줘야 되는구나.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도 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도 보실 때 이런 개념 보실 때 지금은 뭐다? 일봉으로 보시면 아, 일봉으로 보고 라운드 자리 되는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도 보시면 아, 이렇게 라운드 위 5선 위로 골든하고 올라와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올랐구나. 이건 조정 자리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이 조금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50평 유형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겁니다. 다른 게 없죠. 매매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5선과 10선의 태극이 가능한 자리, 즉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최소 5선 위에 올라가서 조정받으면서 그리고 20선이 이 밑에 있습니다. 아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신 뭐다? 60선 위로 안착이 가능한 보이는 자리들, 즉 얘가 주가가 이미 20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따라서 5선과 10선이 따라 올라오는 자리 보시면 눈으로 자꾸 익히시면 알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5선보다 밑에 있었던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얘네들이 따라 올라오는구나. 이 시간의 개념, 평균값의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들이 이렇게 태극이 되는 자리,
그리고 확신을 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조정 음봉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정 음봉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조정 음봉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오더라. 지금 눈에 보이신 자리에서도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꾸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 차트의 자리를 단기로 보는 조금 짧은 관점이지만 3분봉상으로 한 달, 두 달을 녹화할 수 없다 보니까 3분봉으로 해놓은 공부에 동참해 주세요. 100번 보기에 보시면 이게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번 보기 차트를 계속 라이브로 녹화해 놓은 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100번 보시고 나서도 안 보인다고 하면 저 깡통개미에게 연락하십시오. 100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식 매매 관점을 모르고 있고 기준선이 없는데 뭔가 공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찾아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즉 이 자리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봉을 드렸으니 주봉 베이스를 보셔야 되고,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차트는요 10번 중에 3번, 4번은 틀립니다. 6번은 맞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6번이 틀리고 4번이 맞더라도 원칙만 지키신다면 큰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원칙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매매가 가능할 때에만 수익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올바른 매매 습관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렸던 이 50평이 누군가에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누군가 이것을 제대로 보신 분들은 차트를 돌려보고 찾아보신 분들에게는 왜 깡통이가 처음과 끝에 자꾸 이걸 강조하는지 아시게 될 거고, 깡통이가 가장 오픈하기에 아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만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슈퍼개미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시겠고 몇 번 돌려보시고요. 이 강의도 몇 번 돌려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시고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 깡통개미와 같은 밸런스 깨진 상황만 아니라면,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생활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여유 시드머니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고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스윙으로 이 기법으로만 해도 충분히 내 계좌가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는 걸 느끼게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로 이 깡통개미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 꼭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저 깡통개미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깡통개미였습니다.